한때 자기계발에 큰 붐을 만들었던 김승호 회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건너가 맨주먹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3,800여 개의 지점을 만들고 직원 1만 명을 거느린 도시락 기업 스노우폭스 회사를 일군 김승호 회장은 올해 8천억의 스노우폭스 회사를 매각하며 투자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사업가나 경영가의 김승호 회장이 아닌 사람 김승호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전략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념을 배울 수 있다면 성공과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이 집필한 책에는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등이 있습니다. 각각 책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 근본은 하나의 뿌리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책의 내용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김승호 회장이 역설하는 가치관을 염두하며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관적인 해석도 함께 조금 들어간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7가지 핵심 마인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치관, 돈은 인격체다. 내가 풍부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동전이라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사람과 같아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합니다. 또한 돈은 사람과 같이 중력을 가졌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으면 내 지인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돈도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된 검소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돈을 모아야 그 돈이 다른 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과 같기에 밀당이 필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좋다고 너무 성급히 다가가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는 집을 짓는 것처럼 정성스레 썸 타는 이성과 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합니다. 빨리 연애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좋은 상대방을 놓치게 되고 결국 주변의 다른 사람만 연애할 수 있게 도울 뿐입니다.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부자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 모두 다르듯 돈을 다룰 때도 각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능력입니다. 특히 돈을 모으는 능력에서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되고 큰 돈을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아서 주위의 사람이 떠납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인성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못 받게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습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인격체로 대하면 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시간이 많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려면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메모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넷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
생각보다 강한 것은 우주에 없다. 나는 지난날 양재동 구민회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막 시작할 찰나에 사회를 봤던 박상배 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어리둥절 뒤돌아 서 있자니 객석에서 뭔가 부산스럽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라는 말에 청중을 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돌아서 보니 800명 가까운 독자가 내 책을 높이 들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강연을 듣겠다고 새벽부터 전국에서 혹은 외국에서까지 책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내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딱 이 정도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나 조명이나 강연장의 크기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언제나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인생의 두 장면 중 하나가 이제 막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품고 살았던 또 다른 한 가지 데자뷰는 나의 인생 어느 부분에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번번이 실패해도 아직 그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며 자연스레 다른 사업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나는 사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저 두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한 내 꿈은 언젠가 어느 방식으로든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실화한 것들입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 꼭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으면 먼저 상상을 합니다. 내 아내를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얻었고 미국도 그렇게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눈에 보였을 때 그 사업체의 주차장을 출근 시간마다 둘러 하루에 100번씩 나는 저 사업체를 살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말한 후 4개월이 지나 돈 한 푼 없이 5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수첩 안에 내가 이룰 재무적인 목표와 여러 꿈들을 20여 가지 정도 적어놓고 다닙니다. 명함 크기의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한 그림을 넣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다면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3개월간 내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바꾸고 개선하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합니다. 3개월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열망의 정도가 성공의 척도입니다. 강한 열망은 더욱더 확실한 성취를 약속합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내뱉으세요. 나는 실제로 내 인생에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무렵 교회에서 한 여고생을 보고 그 애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체 사진 중 그 애의 사진을 잘라내어 수첩에 넣고 하루에 100번씩 나는 이와 결혼한다고 중얼거리며 다녔고 얼마 후 데이트를 했고 결국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마치 손오공처럼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상상하고 주문을 외우세요. 전 우주를 통해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이나 전자기력, 강력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은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생각의 에너지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물질은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된 상태일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성공도 결국 생각에서 시작돼 현상이 되고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 불평과 남탓은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흔히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추켜 세우지만 나는 지속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약간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운을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성공의 규칙이나 비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세상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법도 없습니다. 재산은 규모가 커지면서 중력처럼 더 크게 당겨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만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재산을 쌓기 이전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직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괜한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가난했을 때 먹던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10원의 무서움과 1억의 가벼움을 동시에 느끼며 내가 만났던 사람을 잊지 않으니 언제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한 뒤에는 다시 실패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다 막상 성공한 뒤 성취감이 돋치에 나태해지거나 때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재산이나 권력, 보이는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탓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비슷한 처지 또는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그 와중에 성장하고 있거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입니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입니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됩니다.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조차 하지 못한 초라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입니다. 나라면 똑같은 나이의 두 친구 중에 하나를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떡습니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납니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픕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동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염려보다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흥미를 갖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입니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을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누군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혹은 복권을 당첨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 고통은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쉬운 일이 정치인, 고용주,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를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출구를 외부 상황에서 찾지 않고 나의 내면에서 찾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과정에 불평과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관. 두려움은 내 친구.